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주말 보험 해결사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에 꼭 사건, 사고들이 이뤄지곤 합니다. 참 신기한 게 병도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을 할 때 오곤 하죠. 여러분, 아프기 전에,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보험 점검해 보시라고 저희 02-2000의 사고사고 번호 열어두도록 합니다.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점, 혹시 문의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도록 합니다. 이창현 전문가, 신원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순서 이어지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리얼 보험 드라마 시간에는요, 자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녀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이 시간 다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 보험 톡톡톡 시간입니다. 운전자 보험 요즘 그냥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운전자 보험도 좀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 다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의 보험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에는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시청자님, 간병보험을 일단 가입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가입한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을 위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보험 해결사 스페셜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만한 그런 정보들로 모아봤습니다. 저희 02-2000의 사고사고는 계속해서 열어두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제 보험 사례들을 재구성한 리얼 보험 드라마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자녀 보험 가입시켜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녀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아, 그래, 아이는 좀 괜찮아? 그래, 괜찮다고? 아유야, 다행이다. 그래, 잘 퇴원시키고, 그래, 아이고, 괜찮다네. 처음에 입원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는데. 아, 그럼. 병원비도 이게 보험에서 다 나온다네. 아이고, 참. 아이고, 니들 또 싸우냐? 아이, 그만 좀 싸워, 이놈들아. 너 자꾸 오빠 대들래? 야, 거기 안 서! 아이고. 아이, 쟤들은 왜 이렇게 만나기만 싸워? 여보,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새 아이들 보험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많대요. 아, 또 돈 들어가잖아. 애들 아프고 보험 들은 거 있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애들 저러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응? 야, 같이 가자고. 야, 이마! 아이고, 참. 여보, 애들 보험 듭시다. 아, 그래요. 버스 떠나고 뛰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야, 이놈들아, 조심해! 아이고, 잘한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자식 걱정이라는데 이 자녀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자식 걱정이잖아요. 특히나 저렇게 막 뛰어다니고 활발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더욱 이 보험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건강하고 젊으니까 어린이 보험까지 굳이 필요할까라는 또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20, 30대에도 보험이 필요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성인 보험의 장점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담보들이 예전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같이 범위가 좁은 담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18년 이후에 유사암 진단비 따로 가입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진단비도 더 가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가입하셨던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허혈, 빌허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같은 게 해당이 되실 텐데요. 일단은 이거 외에도 심장 질환은 많습니다. 심부전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심장 질환 진단이 많이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예전에 들었던 보험이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시면 지금 자녀보험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고, 성인보험보다도 더 한도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자녀보험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이렇게 자녀 보험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뭐 20, 30대에도 이렇게 막 암이나 뭐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증감률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그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한 10% 내외,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한 70% 내외, 그리고 심장 질환 100%라고 보면 예전에 있었던 심장 질환 진단이 많이 부족하실 수 있으실 거고, 뇌출혈도 전체 뇌혈관 질환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20, 30대 많이 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단기술 발전으로 예전에는 모르고 넘어갔을 이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진단이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식습관 변화라든지 운동 부족, 그리고 생활 습관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단이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 보면 암인지 모르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유를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유병률이 예전보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녀보험으로 좀 든든하게 보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무슨 문제 때문인지 젊은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특히나 이렇게 장점들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이 보험도 좀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담보들 꽉꽉 채워 넣고 싶거든요.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담보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린이 보험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담보들이 있는데요. 우선 실제 부담한 비용을 돌려주는 실손의료비, 그리고 3명 중 1명인 암 진단비, 머릿속 시한폭탄인 뇌혈관 질환,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한다는 심혈관 질환, 이렇게 2대 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와 후유장애도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면서 입원과 통원 등을 하여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암 진단비와 혈관 진단비는 지금 당장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발병 확률이 높은 나이와 가족력이 있다면, 가족력에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꼭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짜장면 가격이 한 500원에서 7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뭐 많게는 3,000원 또는 5,000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승할 물가까지도 꼭 고려해서 진단비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회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수술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를 밸런스 있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사고나 질병 혹은 수술을 하시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내가 장애를 입은 만큼 퍼센트지로 보장해주는 후유장애 꼭 챙기셔서 어린이 보험 가입하실 때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 요령들이 있는데, 전문가님, 이 어린이 보험은 또 특히 이제 나이 기준이 있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나이 기준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나이를 네. 또 넘기면 가입이 안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
나이 그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어린이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가입하시는 보험, 태어나기 전에 가입하는 태아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15 이전에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 있고, 이 어린이 보험을 최근에는 30세로 늘려놓은 보험사들이 굉장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살 전에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이 진짜 어린이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30살 이전에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도 성인 보험보다는 더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 보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성인 보험과 어떻게 다른지 저희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어린이 보험 나이로 30세까지잖아요. 네. 이 나이를 또 넘기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 나이대가 지금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30세 만기가 있고 또 뭐 100세 만기가 있고 뭐 네. 혹은 간혹 90세 만기도 있고 이 만기를 정말 많이 고민들 하세요. 만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만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15세 만기도 있었고요. 뭐 30세 만기도 있고 80세 만기, 뭐 90세 만기, 100세 만기, 보험 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만기는 100세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녀분들이 어리다 아니면 태아보험에 가입하신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100년간의 이제 만기가 100세라고 하면 100년간의 보장 보험료를 나눠 가지고 지금 20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90세 만기랑 실제로 비교해 보면 보험료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실제로 10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 태어난 애들은 100세 만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100세 만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뭐 15세 만기, 30세 만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이렇게 30세 만기를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냐면 전환 기능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30세에 끝났을 때 이거를 100세 만기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이제 30살이 됐을 때 내 보험료로 100세 만기로 연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0세 만기로 끝나버린다. 근데 30살 이전에 질병 진단을 받게 되면 앞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 수 있으니까 100세 만기로 하시는 게 더 좋겠지만 만약에 30세 만기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거 100세로 바꿀 수 있는 전환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환 특약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세 만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자녀 보험 정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보험 가입할 수 있으면 어린이 보험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주의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자녀보험은 태아보험과 15세 이전에 가입 가능한 자녀보험 그리고 30세 이전에 가입 가능한 자녀보험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15세 이후에 가입 가능한 자녀보험들이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7살인 고등학생을 자녀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17세가 20년 뒤면 37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분들이 성장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앞으로 네가 네 보험료 네가 내라 이렇게 던져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받았을 때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이거 납부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분들이 보험료를 내야 될 때 자녀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금액을 설정을 해두시고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은 어릴 때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형 담보보다는 건강할 때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보험 나중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을 때 나중에 네. 보험료 힘들어가지고 해지하는 경우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도 정말 적정한 수준으로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주신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 0220-4949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보험 톡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전자 보험 다이렉트로 되게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 운전자 보험도 좀 더 잘 가입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가입하는 건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 0220-4949 이 번호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가입하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들 하시죠?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면 벌금 일수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내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다 물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방법 또는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청자 사연인데요. 운전자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특약을 많이 넣게 되면 당연히 운전자 보험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자, 운전자 비용의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부담되는 게 싫어서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보험료를 내는 만큼 보장을 받는다 또는 보험료 싼 게 비지떡이다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특약을 넣어서 보장을 크게 가입을 할 수도 있다. 한번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보험을 이 운전자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저렴하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입을 해야 될까? 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OECD 주요국 교통사고 사망률 4위, 자, 2017년 통계인데 지금도 이 OECD 이 통계에 따르면은 저희 나라가 항상 이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 사망률 4위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순위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4위에 올라와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는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일까요? 아니요. 교통법규 위반도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고도 그만큼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망사고가 많다라면 경미한 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가 있는데 경미한 사고도 많지만 이 중상해 사고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망 사고 또는 중상해, 이 중상해라는 거는 6주 이상 상해를 뜻합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고일 때 전부 다 보상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안 됩니다. 전부 다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는 민사적인 책임을 보상을 해줍니다. 민사적인 책임, 자동차 사고에서 민사적 책임이랑 내가 이제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 차량이 부서졌을 거고 상대방이 다쳤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다친 거 보상을 해줘야 되고 차량 부서진 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는 보상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라고 있어요. 지금 12대 중과실인데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인 책임인 부분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 내가 따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건 내가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나라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민사적인 책임, 손해배상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상해 중과실 사고일 때 내가 형사 책임을 진다 그러면 상대방과 성실하게 형사합의를 봐야 됩니다. 자, 이 형사합의를 보는 과정을 성실하게 봐야 되고 이 상대방, 이 피해자가 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금 얘기가 틀려졌습니다. 작년 3월에 민식이법 발의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운전자 보험도 벌금 한도를 좀 높게끔 가입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중상해 사고 이상일 때,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또는 사망 사고일 때 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 스쿨존에서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의 과실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 나한테 부딪혔는데 과실은 어린이가 좀 더 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어린이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면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작년 3월부터 이제 민식이법이 발의가 되고 나서 이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 민식이법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도대체 이 스쿨존에서 운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이 정말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진 않을지 좀 자각을 하고 이런 운전을 조심하게 하는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서 이런 법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이제 6주 미만 사고도 스쿨존에서는 형사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거나 보완해야 된다가 작년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있고 나서 운전자 보험이 너무 무작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형사 책임 관련된 지원금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발의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운전자 보험을 이 형사처벌 관련된 거 있어가지고 6주 미만 사고도 보상을 하게끔 바꾸거나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운전자 보험이 너무 무작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도 형사합의금 지원금에서 6주 미만 사고를 같이 보상을 하게끔 이렇게 특별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뭐 여하튼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운전자 보험도 이 스쿨존에서 형사합의금 6주 미만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보완을 해줘야 되냐면 기존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 한도가 2천만 원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 3천만 원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보험 민식이법 이후에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벌금 한도가 다 2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 관련된 거를 예전 보험도 해주기는 하지만 이 벌금 한도를 높이거나 보완을 해주거나 아니면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셔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운전자 보험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 또는 보완해야 되는 이유, 이 벌금 한도가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쿨존 관련해 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서 질문에서 그 시청자 사연에서 보면은 이 시청자분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은요 1만 원대 플랜도 있고요, 운전자 보험 플러스 상해 보험으로 가입하는 플랜도 있고, 운전자 상해 보험, 화재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을 하는 플랜도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넘어가서 자,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0,000원대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 이 10,000원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위에 두 가지 특약은 주계약 담보고, 자, 형사 책임을 졌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성실하게 형사 합의를 봐야 되고요. 나라에서 그에 따른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재판하는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게 형사 합의 지원금이고요. 벌금, 변호사 선임비,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보험료는 세 가지를 합쳐봤자 보험료가 한 5,000원,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상 위로금까지 추가로 더해서 보험료를 이제 10,000원대로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뭔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막 4,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가입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보험사들이 최저 가입 보험료가 10,000원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10,000원으로는 가입할 수가 있다. 자, 운전자 보험을 10,000원대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존에 내가 종합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하고 있는 분들, 뭐 나머지 상해 특약이나 주택 화재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뭐 민식이법만 관련해 가지고 좀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전자 비용을 삭제를 하고 또는 운전자 보험을 해지를 하고 새로 10,000원대로 가입을 하시면은 운전자 비용에 대한 보완은 충분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플랜. 아까 이제 이 운전자 비용만 봤을 때는 10,000원이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운전자 보험의 장점이 뭐냐면 상해 보험을 내가 넣을 수 있다가 장점입니다. 예전에 척추 질환, 뭐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이런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죠. 2년, 3년 전에 내가 실손이나 종합보험 설계를 하실 때 내용을 보면은 상해 관련된 특약이 빠지거나 가입 금액이 적어지거나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상해보험이라고 하면은 상해 입원, 수술, 골절, 후유장애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운전자 보험에다가 추가로 상해 특약을 얘네들을 다 넣을 수 있다. 이게 운전자 보험의 장점입니다. 자,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종합보험을 가입을 할 때 상해 관련된 위험도 때문에 인수가 좀 제한이 많았던 것을 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알릴 의무 고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직업이나 운전을 하냐 뭐 이런 고지 의무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병력 사항에 관련된 고지는 운전자 보험은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만 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치료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보험이 좀 없어. 가입되는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 특약이 좀 부족해. 근데 내가 지금 병력 사항이 있어서 내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이런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상해 보험을 넣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로 내가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입원으로 약물 치료만으로 안 되면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하면 내 몸 절제한 거나 절단한 거니까 장애가 남을 수 있죠. 이 상해 관련된 특약은 전부 세팅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37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납,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해서 21,140원대로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해서 운전자 비용 플러스 상해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뭐 홈쇼핑 광고나 TV 보험 선정 광고를 통해서 운전자, 상해, 화재보험 한 번에 이런 것들 광고 많이 보셨죠. 자,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 보험에다가 내가 주택 화재 보험이 잘 안 되어 있다,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주택 화재 보험도 추가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앞에 운전자 보험 플러스 상해 보험 보험료가 얼마 안 했죠. 21,140원이었죠. 자, 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화재보험 기준으로 했을 때 21,000원대에서 한 3,4,000원 정도? 3,500원 정도 올랐죠, 지금? 기존의 운전자, 상해, 주택화재보험 한꺼번에 가입을 하면은 25,000원이 조금 안 나온다. 그러니까 상해보험까지 했을 때는 2만 원이 조금 넣었는데 그냥 단순 쉽게 생각을 해서 한 4,000원, 많게는 5,000원까지만 추가를 하면은 화재보험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화재보험 정말 뭐 다양하게들 가입을 많이 하고 계세요. 10,000원대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뭐 나중에 저축 환급금 다 나온다고 막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가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적립보험료 보험사에서 다 돌려줍니까? 적립보험료에서도 이 사업비를 빼고 일부분만 줍니다. 현재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적립보험료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가감하게 빼시고 순수 소멸 보장으로 해서 최저보험료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전자 상해, 운전자 보험에다 주택화재보험을 추가를 하면은 보험료 5,000원 미만으로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까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운전자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특약을 많이 넣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운전자 보험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부담되는 게 싫어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보험이 잘 되어 있으면 10,000원대로 가입을 하셔도 충분하다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플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0원대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상해보험 넣어가지고 10,000원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주택화재보험까지 2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질문 하나 보시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도 달라지나요? 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 최초에 7대, 8대 중과실 이후에 계속 법이 개정이 되면서 9대, 10대, 11대 지금은 12대 중과실로 중과실 사고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오래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12대 중과실까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도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운전자분들 정말 예민하시잖아요.
운전자 보험 없으면 차에서 내려서 운전 끌고 가셔야 돼요, 차를. 여하튼 이제 이럴 정도로 운전자 보험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운전자 보험을 내가 제대로 가입을 하고 있다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나한테 불합리한 사고들도 형사책임 관련해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답변을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잘못 가입한 경우가 있나요? 꽤 있죠. 예전에 2010년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들 한도가 정말 작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중과실 사고도 개수가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장이 작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 보험들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 가입한 경우는 뭐냐면 운전자 보험을 막 5만 원 또는 뭐 100세 만기 10만 원, 20만 원 저축 이런 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거다. 뭐 5년 만기, 10년 만기로 해서 운전자 보험 20만 원짜리도 한번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립보험료가 나중에 환급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최소한의 보험료로 해가지고 소멸성으로 보장을 최대한 탄탄하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20년 만기, 100세 만기 뭐가 좋나요? 라고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운전자 보험 자꾸 개정이 되잖아요. 도로교통법이 이제 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추가가 되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을 바꾸거나 추가를 해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은 100세 만기로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3개월 이내에 병원 이력만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 가입이 가능하고 변경이 됐을 때 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만기 소멸성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걸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나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20년 만기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 중복 보상도 되나요? 자, 아까 그 운전자 상해 주택화재 있었잖아요. 운전자 비용이랑 주택화재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X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상해 특약들은 내가 여러 가지 보험사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뭐 상해 입원이든 상해 수술이든 골절이든 중복적으로 나온다. 다만 운전자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는 중복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한도를 올린다고 중복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운전자 보험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차라리 높은 한도로 해가지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료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운전자 보험 꼭 10,000원대라도 추가를 해 놓으세요. 물론 형사 책임 관련해서 얼마나 확률이 크겠냐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자곤 사고가 날지, 큰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억울하게 내가 과실이 많아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보험해결사로 꼭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 시청자의 보험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고민일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50세 가장입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한 달 넘게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예후가 좋지 않으셔서 간호가 꼭 필요했거든요. 간병인도 써보고 또 가족끼리 돌아가며 간병을 했는데 그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제가 아플 때가 걱정돼서 간병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요. 제대로 준비했는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참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도 참 부족한 게 이 간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셨는데 제대로 좀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50세 가장분 간병에 걱정이 되셔서 간병보험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지금 A손해보험 간병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 3월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는데 다른 특약들은 별로 없고 장기 요양 1급일 때 2천만 원, 1, 2급일 때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예를 들어서 2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2천만 원으로 끝이고요. 1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 합쳐서 4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급이면 말 그대로 사지마비돼서 누워있는 경우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천만 원 받아봐야 그렇게 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1급, 2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문제가 뭐냐면 또 여기에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이제 해지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표준형 상품으로 가입돼 있고 만기 때 돌려받는 만기환급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57,000원으로 돼 있으면 뒤에 원단위 절사가 딱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적립보험료가 따로 있어서 만기 때 돌려받게 설정되어 있는데 같은 보험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비싸게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불분명합니다. 좀 적게 다치시거나 적게 아프시면 받을 수 없고 크게 다치셔도 진단비처럼 한 번만 나오고 끝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잘 가입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보험료도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가입을 할 거면 그냥 저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매달 어차피 돈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간병보험 말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이 있고 간병비 지원 일당이 있습니다. 일단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간병인 그리고 질병 간병인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상해 간병인은 다치게 되면 뭐 교통사고든 뭐 작은 접촉사고든 일단 입원하셔서 내가 간병인을 보내달라라고 하면 보내주는 거고요. 뭐 질병 간병을 내가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감기라도 아주 작은 질병이라도 입원하면 간병인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나는 간병 보험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저축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병인 보험, 간병비 보험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간병해 보시면 얼마나 힘들지 아실 거예요. 근데 간병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내가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직장생활 때문에 힘드실 수 있고 주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어리거나 하면 일단 이 부분 간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배우자 한번 집안에서 한번 2, 3일 정도만 시중 한번 들어보시면 그것도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간병인 혹은 간병비 보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서 간병인 보험이 또 있고 간병인 지원 일당이 또 있다. 비보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선 간병보험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보험. 그러니까 현재 보험사에서는 3년 갱신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정해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내가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0만 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고 20년 갱신이기에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가치관에 맞게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 또는 간병비를 지급해주는 보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두 번째 네. 상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간병인 고용비가 조금 상승하겠지만 3년 주기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위험률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그리고 하루에 10만 원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그중 나머지 비용은 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상품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근데 글자는 한 글자 차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에 아쉬운 점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딱 맞는 정말 효율적인 그런 보험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 좀 주시죠. 네, 저희가 해결책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비손해보험 통합보험 안에 이제 간병비 지원 일당을 넣었는데요. 일단 20년 갱신 100세 만기로 해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3년 갱신이든 20년 갱신이든 간병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는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갱신에 짧게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갱신 주기가 긴 20년 갱신 상품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고요. 아까 상해, 질병 따로 말씀을 드렸듯이 상해, 질병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일 때는 일단 10만 원까지 나오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3만 원 나오시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하시면 1만 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던 이제 간병비 보험, 간병인 보험 아까 도표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청자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보험의 장점이 있는데요. 네. 간병인을 처음에 쓰면 180일까지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병이 길어진다라고 하시면 간병비 입원 일당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3만 원이 나오시게 돼요. 그럼 또 3만 원씩 180일을 받으시고 그러면은 180일 동안 안 주는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또 10만 원을 받으시고 또 180일 동안 3만 원 받으시고 이렇게 모든 특약에 대한 면책 사항 없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정말 이 간병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대비가 되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 보험료는 과연 어느 정도 나올까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그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연령대별로 좀 보험료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 주시죠. 일단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도 유병자 상품이 있고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분들 요율을 비교를 해보시면 50대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12,000원, 여자는 16,000원 정도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은 젊고 건강할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시점에서 보면 일단 아프지 않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뭐 내가 고혈압약 먹는다, 뭐 당뇨약 먹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약 먹는 것 때문에 뭐 간병인 가입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비 지원 일당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병자 상품으로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VCR에서도 나왔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알릴 의무가 간단해서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표준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도 질병도 둘 다 할증을 받는 게 아니고 질병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할증을 받더라도 상해 간병은 할증을 안 받는 각각의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액들이 조금 다르고 또 일반 상품과 유병자 보험료가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험료까지 알아봤고요. 간병보험은 참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 가입 전 체크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간병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 등급 뭐 1급, 2급, 3급, 4급일 때 진단비 한 번 주고 끝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간병인을 보내주거나 간병인을 쓰게 되면 그 비용을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주는 이런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병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02-2000-4949 한번 눌러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순서 저희 보험해결사로 날아온 시청자님의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59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5년 갱신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요. 지금 서둘러서 바꿔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깨 물리치료와 당뇨 약 처방을 받을 때 보상금을 청구하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실손의료비 이거 또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5년 갱신이라고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100% 주는 실손의료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를 주는 보험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맹점이 크게 있습니다. 일단은 면책 기간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일단 1년 동안만 보상을 해주고 1년 한도는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지정된 한도를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병이든 한 가지 상해든 1년 동안 보장받고 끝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스크 예를 들어보면 디스크로 뭐 하루 이틀 입원하고 끝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내가 보상을 받지 않는 기간에 디스크가 터져버린다. 이러면 이때는 보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5년 갱신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료 이제 얼마 오르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착한 실비라고 해서 2021년 6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끝나는 실비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과 서로 보장 내용을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착한 실비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병원에 가셔서 발생되는 급여, 비급여 전부 다 보상이 되니까 지금 착한 의료비와 예전 실손 의료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그런데 7월부터 또 뭐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실손 의료비가 이제 7월부터 자동차 보험처럼 바뀌는 보험으로 요율이 바뀌는 네. 보험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실손보험 내가 병원에 몇 번을 가시든지 내가 병원에 많이 간다고 해서 할증되는 보험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네. 지금 할증되시는 거는 내가 병원에 많이 가서라기보다는 나와 같은 나이대 같은 회사에 가입하신 분들이 얼마나 병원에 많이 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여부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보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병원에 갔다. 근데 청구한 비용이 좀 많다. 그러면 최대 3배까지 할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비보험 정비를 하시려면 네. 6월까지는 정비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6월까지 정비하는 게 네.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참 보험도 자꾸 바뀌지만 그 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022000에 사구사구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험 해결사 1부 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에 2부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2부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다 모아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022000에 사구사구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